예, 자, 개념원리 책 필수예제 6번을 봐주십시오. 219쪽에 있습니다. 자, 219쪽의 필수예제 6번을 보면, 자, 함수의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1대1 함수부터 항등함수까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자,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자,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먼저 상수함수랑 항등함수부터 골라보면, 자, 상수함수는 함수값이 항상 일정한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fx는 3 요런 거 해보면 x가 어떤 숫자든 함수값이 항상 33333333 이렇게 일정한 함수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요런 가로선을 고르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니은이 상수함수에 해당된다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 실수 전체로 보면 y는 x 하나밖에 없다 했었어요. 그래서 미음이 항등함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대1을 그래프에서 판정하는 법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1대1은 x 하나에 y 하나만 대응되어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요렇게 2차 함수가 있어요. 엄연히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죠? 자, 2차 함수인데, 자, 2차 함수는 y 값이 4가 되는 x 값이 두 개가 존재해. 자, 2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 자, 마이너스 2도 있지, 이렇게. 이 상황을 자, 집합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정의역 원소 마이너스 2랑 2, 여기 있는 여자 마이너스 2호, 자, 여자 2호가 똑같이 남자 4호한테 이렇게 지금 새우를 까주는 상황이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절대로 1대1에 부합되지 않아. 이 디귿 같은 거는 1대1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역 같은 거를 한번 보면, 자, 기역 같은 거는 자, x값 하나에 y값 하나지. 자, 이런 숫자는 내가 그냥 예시로 쓰는 거야. 자, x값 하나에 y값 하나, 이런 식으로. 아, 자, 기역이랑 디귿을 한번 비교해 보면, 자, 디귿은 자, 이렇게 만약에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봤어. 자, 그러면은 2라는 y값이 되는 x가 이렇게 두 개 존재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이런 거 그냥 예시로 쓰는 거야, 숫자는. 자, 그런데 디귿 같은 경우는 2라는 y값이 되는 x가 딱 요 별표 친 거 하나만 존재하게 되지. 자, 그래서 1대1인지 여부를 판정할 땐 꼭 뭘 그어보냐? 자, 가로선 그어보는 겁니다. 가로선. 자, 가로선을 그어서 2점 이상 만나면 1대1이 아니야. 다시 가로선 그어봤을 때 2점 이상 만나면 1대1 아님. 자, 왜 1대1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1대1 함수인 게 기역 먼저 1대1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도 가로선 한번 그어보면 하나죠. 자, 그래서 리을도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좀 헷갈려 하는 게 1대1 대응은 그럼 뭔가요? 이제 헷갈려 할 수 있어. 그래프에서 어떻게 따지나요? 요렇게. 자, 1대1 대응은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이랑 치역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리을 같은 거는 1대1 대응이 아닌데 왜 그러냐? 자, 왜 그런지가 이게 판단이 살짝 어려울 수 있어. 자,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범위를 치역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치역이란 함수값 집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사실 출제 의도상 그래프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y값 범위가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함수값 범위가, 자, y가 0보다 크다. 요거는 좀 써두면 좋아.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데
리을은 치역은 이제 0보다 큰 숫자들만이 치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자, 반면에 기역 같은 경우는 저 큰 플러스 엄청 큰 숫자부터 저 작은 마이너스 엄청 작은 숫자까지 실수 전체 집합의 치역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이 1대1 대응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 둘에 대한 구별하는 거는 좀 이따 문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확인 체크 506번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위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아. 4개 조금 귀찮아도. 자, 여러분 한번 기역부터 리을까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저 그려봤니? 아니, 그려봤으면 좋겠다니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뭔가 갑자기 이제 그림이 짠! 이렇게 나타나는 느낌이지. 자, 그래서 기역부터 리을까지 4개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먼저 자, 정의역이 이제 실수 전체 집합. 자,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자, 그럴 때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부터 한번 골라보면, 자,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값이 항상 일정한 걸 고르면 되기 때문에, 자, 니은이 상수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항등함수는 이제 실수 전체 집합으로 보면은 y는 x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리을 고르면 되겠죠. 자, 마지막 이제 1대1 대응을 한번 골라보면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이 y값 갖는 x가 이제 하나만 존재해야 되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귿 같은 거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y값 4가 되는 x가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1대1 대응은 먼저 기역 골라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 y는 x도 엄연히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기역만 쓰면 안 되고 기역이랑 리을까지 써야 올바르게 쓴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가서 1대1 관련 그래프 문제를 하나 더 보고 이제 220쪽에 나오는 정말 진짜 엄청 중요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2쪽 연습 문제에 자 512번을 봐주십시오. 자, 512번 보면 자, 문제에선 뭘 골라보라고 하냐. 자,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물어보고 있어. 여러분 일시정지를 누르고 한번 골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골라봤죠? 자, 먼저 1대1 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자, 1대1 함수 정의 오른쪽에 이제 기호로 쓸 줄 알아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써두겠습니다. 자, 정의역 원소가 서로 다르면 함수값도 서로 다르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그 외울 때 x1,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르다. 그냥 이렇게 뭔가 활자를 읽고 활자를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지 말고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역 원소가 다르면 걔네가 고른 함수값도 달라야 돼. 그러니까 디귿 같은 거는 요렇게 가로선을 그어봤을 때 와우, 요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y값을 갖는 x가 요렇게 3도 있고 요렇게 마이너스 1도 있어. 이런 거는 1대1이 아니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역이랑 니은 중에서 누구인지 한번 골라볼 건데 둘 다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공역도 실수 전체 집합으로 써놨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출제 의도상 그래프가 요렇게 x축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로 한번 해보면, 자, 그래서 이것도 이 y값 가로선 이렇게 그어봤을 때 자, 한 점에서 만나지.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은 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거는 치역이 자, 그래프가 존재하는 y 범위 함수값 집합이 자, 요렇게 0보다 작은 숫자만을 모아놨거든. 자, 공역이랑 치역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아니야. 그래서 니은 골라야 하고요. 반면에 기역은 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고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정말 중요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예, 220쪽에 1대1 관련 문제를 볼 건데 자, 위에 필수 예제 7번을 봐주세요. 자,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제 별표를 여러 개 쳐두고 자, 정말 진짜 엄청 중요해요. 자, 필수 예제 7번 보면
자, 두 개의 집합을 줘놓고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정의역이죠. y는 공역. 주어진 함수 fx가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일 때 a와 b를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자, 1대1 대응이라는 말에 꼭 동그라미를 쳐뒀으면 좋겠고, 1대1 대응에 대한 판정은 우리가 계속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런 논리로 하고 있으니까 1대1 대응에 대한 판정 여부는 꼭 그래프 그려보기.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조 수단으로 쓰면은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되게 쉽게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필수 예제 7번 쪽에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라는 거는 써뒀으면 좋겠어요. 자, a가 지금 양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는 엄연히 1차 함수입니다. 자, 엄연히 1차 함수이고 1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관찰하는 거는 이 x 앞에 계수인 기울기잖아. 자, 그래서 기울기가 지금 양수인 1차 함수다 이거야. 그러면 그림 자체는 띡 이렇게 올라가게 그냥 그릴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프가 존재하는 x의 범위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역을 지금 대문자 y인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뭐여야 된다 했었지? 뭐랑 뭐가 같은 거? 공역이랑, 다시 뭐랑 뭐가 같은 거? 공역이랑 치역이 같은 걸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존재하는 y값 범위도 1에서 11까지여야 돼. 딱. 이거 학생들이 대충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러면 그냥 이 마이너스 2일 때 이거 1이고요. 그냥 3일 때 11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걸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자, 왜 그런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이 함수가 그래프가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잠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보면 그 정의역의 숫자는 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숫자가 이렇게 많아. 자, 마이너스 2가 정의역 안에서 제일 작은 숫자고, 자 3이 제일 큰 숫자야. 이 사이에 숫자가 정말 많아. 이것도 초등학생처럼 생각하면 안 돼. 아,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알았지? 숫자 정말 많아. 자, 그 다음에 공역에도 1부터 11까지 자 숫자가 요렇게 정말 많아. 공역의 제일 큰 숫자가 11이야. 자, 이게 만약에 3,11을 지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3,9를 지난다고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자, 마이너스 2는 딱 1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점점점점점점점 요 x값들은 전부 다 1보다 큰 어떤 숫자들을 가리키고 있어.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여기 정의역 원소 3은 9를 가리키고 있어. 그럼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딱 요렇게 파란색 딱 여기까지만 치역이야. 아니, 여기 9보다 크고 11 이하인 얘네 숫자들 지금 어떻게 울고 있잖아. 선택을 못 받았어. 아니, 공역이랑 치역이 다르잖아. 이러면 1대1 대응이 아니란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이 제일 정의역의 제일 작은 원소가 1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보다 큰 요런 숫자들이 1보다 좀 큰 숫자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대응되면서 정의역의 가장 큰 원소 3이 반드시 누구랑 대응되어야 되냐? 반드시 11이랑 딱 대응되어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1대1로 가리켰지. 이렇게 돼서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마이너스 2가 11을 가리키고요. 3이 1을 가리키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거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 아주 예리한 질문이야. 맞아. 이런 것도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맞아. 야,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런 거거든. 자, 여기 x값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x값 3이 있으면 자, 마이너스 2가 11을 가리키고 자, 3이 이렇게 1을 가리켜. 그러면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거를 이제 집합 그림으로 치면은 자, 정의역 원소에 자,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자, 3까지 숫자가 이렇게 많고요. 자, 그 다음에 공역 집합에도 1부터 뭐까지? 11까지 이렇게 숫자가 정말 많아.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야. 만약에 이런 거 물어보면 저는 질문 안 했는데요. 누가 물어봤자.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엄연히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이 말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그려질 수는 없어. 이렇게 그려지면 기울기가 0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다는 거거든. 음수라는 거니까. 자,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안 되고 안 돼. 아쉽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2는 공역의 제일 작은 원소 1을 가리켜야 되고 3은 공역의 제일 큰 원소인 11과 대응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f-2가 1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f3 계산해 보면 3a 플러스 b 요것이 11이어야 한다. 그래서 요렇게 빼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요렇게 빼서. 자, 그러면은 자, a는 2고요. 자, 집어넣어서 b는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의 제 7번 정말 진짜 엄청 중요한 문제니까 꼭 연습해뒀으면 좋겠고, 자, 밑에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자 507번에 있는데 여러분 꼭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0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집합, 자, 왼쪽 집합이 정역이고요, 오른쪽 집합이 공역입니다. 자, 주어진 함수 fx가 이 정역과 공역에 대하여 1대1 대응이다. 자, 여기서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여기 잠깐 또 해봤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집합 자체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라는 거를 이제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x, 자, 요렇게 마이너스 1 요렇게 그림 그려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역의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숫자는 7입니다. 이렇게. 자, fx는 1차 함수이고, 자,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fx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만 1대1 대응이냐면 무조건 이 두 개의 점을 지나야만 1대1 대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왜 이 두 개의 점 마이너스 1,7과 a, 마이너스 1을 왜 이렇게 지나야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처음 할 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도 안 막혀. 진짜로 한 번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시도를 해봐야 돼. 자, 주황색으로 그려놓은 걸 잠깐 봐주십시오. 자, 주황색으로 그려놓은 걸 잠깐 보면, 자, 정의역에는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자 숫자가 요렇게 정말 많아요. 자, a가 정의역 집합에서 가장 큰 숫자야. 그 다음에 공역에는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있고요. 자, 7이 공역에서 가장 큰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주황색처럼 그려지면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자, 마이너스 1이 요렇게 6을 가리키고 있어요. 6 요렇게. 그 다음에 a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1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과 a 사이에 있는 이 수많은 숫자들이 6보다는 조금 작고 1보다는 조금 큰 요런 숫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딱 이 1부터 딱 요 6까지 요만큼만 치역이 되잖아.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여기 검은색 동그라미 친 6보다 크고 7 이하, 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큰 얘네를 또 울고 있어. 선택을 또 못 받았잖아.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무조건 예, 마이너스 1일 땐 7, a일 때는 마이너스 1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요것이 7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 a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요것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b는 5라고 나오게 되고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자, a는 3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라고 하니까 자,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1대1 대응 관련해서 두 문제 정도만 더 볼 것 같은데, 자, 밑에 508번도 여러분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별표 쳐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50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508번 문제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자, 주어진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a값 범위를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그래프 그리는 거 되게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 많은데 조만간 연습을 이런 거 집중 연습해 볼 테니까 자, 이런 거 그래프 그릴 때 겁먹지 말고 우선은 요거 동그라미 친 것만은 그려볼 수 있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3이잖아. 요렇게. 그럼 이 중에서 x의 범위 0 이상인 요만큼만 따다가 여기다 그냥 그려버리면 돼.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자, y절편 표시, x절편 표시하는 거 좀 잊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파란색 그리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막 x 말고 여기 막 a라는 다른 알파벳 있어서 막 되게 겁날 수 있는데 자, 겁먹지 말고 그 특징점만 잘 찾으면 돼요. 여기 숫자가 3이잖아. 이 3이 사실 이 직선의 y절편이란 말이야. 자, y절편이 3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직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y절편이 3이라는 건 알아. 이렇게 적어도 y절편이 3인 상태에서 뭐 기울기가 양수인지 뭐 0인지 뭐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기울기인 a 플러스 1이 양수야. 자, 그러면은 1대1 대응에 대한 여부를 지금 물어봤어. 그러면 이렇게 가로선 그어보는 거야. 만나는 거 몇 개야? 2개지. 이러면 1대1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인 a 플러스 1이 양수면 절대 안 되고요. 자, a 플러스 1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음수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자, 기울기 a 플러스 1이 요렇게 음수면 만나는 게 하나 가로선 그었을 때 하나 이렇게 하나에서 만나지, 그치?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등호 넣으면 절대 안 돼. 자, 그래서 508번까지 해봤고요. 뒤에 연습 문제에서 1대1 관련 중요 문제 있어서 그거 하면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예, 222쪽에 자, 연습 문제 513번 보겠습니다.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별표를 꼭 쳐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합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아니 이번에는 뭔가 2차 함수스럽게 주어졌어. 1대1 대응이래. 와, 뭔 말이지? 자, 2차 함수 그림을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자, 2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고요. 자, 대칭축 공식으로 대칭축 찾으면 뭐 여러분 완전 제곱식 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자, x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아. 그럼 여기서 이제 그렇게 물어봐 학생들이.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나요? 아니 이거 가로선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자, 그렇지 않고 이 x의 범위 안에서는 가능해. 자, 그래서 여기 x는 2라는 선을 그어놓고 요 파란색보다 요렇게 오른쪽으로 보면 이 파란색만 봤을 때는 가로선 그었을 때 어떻게 돼? 하나잖아. 파란색만 보자고. 파란색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것만 보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뭐 어쩌라고요 이제? 뭐 어쩌라고요? 자, 그러면 정의역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게 지금 2야. 제일 작은 게 2.
자, 2보다 이제 숫자 정말 많아. 큰 숫자들 쭉 이렇게. 자, 집합 x 정의역. 자, 집합 y 공역이고, 자, 제일 작은 숫자가 3이고 3보다 숫자가 쭉 또 이렇게 커. 자, 그러면은 이 2일 때의 함수값이 정확히 얼마여야 될 것 같아? 자, 2일 때의 함수값이 정확히 3이어야 돼. 자, 만약에 3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할게. 자, 만약에 3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 개형 구조상, 자, x 값이 점점 커지면, 자, 요렇게 x 값이 2, 3, 4 점점점 커지면 이 y 값도 점점 이렇게 함수 값이 커지지. 그래프 개형 구조상 그래. 그래서 2가 요렇게 3이 아니라 3보다 큰 다른 숫자를 가리키게 돼버리면 정의역 숫자, 정의역 원소 나머지 애들도 5보다 큰 숫자를 가리킬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 그래프 개형 구조상 요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라서 그런 거야.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또 3부터 얘네까지 또 울고 있잖아. 또 선택 못 받았다고. 왜 내가 안 골라줘? 자, 미안합니다. 살짝 역겨웠죠? 자, 그래서 2는 누구를 가리켜야 된다? 공역의 가장 작은 숫자인 3을 가리켜야만 1대1 대응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F2 계산해보면 4 더하기 4 더하기 A 요것이 반드시 3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요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 관련된 문제, 중요한 문제 513번까지 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뒤에 합성함수 단원을 넘어가기 전에 여기 연습 문제 연습할 게 좀 많아서 연습 문제들을 아마 다룰 것 같습니다.